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좋지가 않습니다. 오른 종목이 빠진 종목이 한 3분의 1 정도. 전광판 지금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 또 배터리 관련주들이 외국인들이 양쪽에 다 매수 우위하면서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오늘 50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매도 우위하면서 잠깐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다가요. 오늘은 다시 대량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을 끌어오다시피 했는데 그쪽도 좀 주춤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고요. 반면에 그 지주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라든가 CJ라든가 LG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늘 상승폭도 컸는데요. 그런 종목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다음엔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 지표입니다. 어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소가요. 오늘 8조 7천억입니다. 어제 8조 6천억이었죠. 그래서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한 15조라고 봤을 때 거래 대금 면에서는 전형적인 약세장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활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조 7천억이니까요. 또 6조 단위까지 이렇게 또 빠졌습니다. 요 근래 한 7조는 넘어섰는데 코스닥도 굳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전형적인 약세장 거래 지표다. 거래가 없이 이렇게 활기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프 보면요. 요게 이제 거래소 일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지만요. 7월 11일 날 이때가 2896포인트였습니까? 그러니까 2900이라고 봤을 때요. 최저점이 8월 5일 날 2386포인트입니다. 단숨에 한 보름 동안에 한 500포인트가 이렇게 빠졌다가요. 근래 이제 한 보름 정도 되죠. 올라가는 기간도요. 한 300포인트가 바닥에서부터 2400에서부터 오늘 2664포인트니까 그건 한 3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약간 우하향하는 조정 분위기 숨돌리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300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 숨 돌리기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도 굉장히 소강 상태고 호가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장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어제는 배터리 또 오늘은 또 지주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체감지수로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분봉을 보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더 이렇게 와 닿죠.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면 아침이든 오후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손해가 굉장히 큰 재미없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으로 보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만 샀어요.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5,1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1,600억 매수 우위입니다.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그날 7천억 샀으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전체 시장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한 2,8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한 2,4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쌍끌이로 팔고 개인들만 매수 우위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개인들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시장을 보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아마 저 밑에다가 매수 호가를 이렇게 받쳐놓은 것들이 대량으로 오늘 좀 들어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전체가 어쨌든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 예탁금이 52조 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 급락을 했던 날
200포인트 넘게 급락했던 날, 한 이틀 동안 5조 넘게 이렇게 돈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원위치 됐다가요. 그 후로 지금 돈들이 슬금슬금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만 놓고 봤을 때는 수급 구조가 대단히 좋지 않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고 봤을 때요. 일단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급락장에서 한 3조 정도가 털려나갔고요.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는 있지만 털려나갔던 물량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다. 신용도 별로 지표로 봤을 때 좋지 않다. 그렇지만 17조 8천억이라는 이 절대 치는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강세장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용들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수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락했던 날 한 3천억 넘게 이렇게 미수를 많이 걸었다가 바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많이 빠졌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아마 미수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상당폭 수익을 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미수가 다시 이렇게 살짝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때 많이 늘어났던 물량 대비했을 때는 지금은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9,450억입니다. 지금 현재 미수 금액이요. 그래서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미수를 많이 쓰면서 단타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요. 그 통계치를 보니까 전체 거래 대금의 한 절반 정도가 당일 매매하는 그 물량이라고 그럽니다. 개인들이 길게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그 노동절 관련해서 미국 시장은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전일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우 산업이 이런 모양이고요.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그때만 해도 나스닥이 1.1%, S&P 500이 1%, 그래서 거의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2.5%.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제 휴장 전에는 굉장히 좋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04%. 오늘 그 지수죠. 대만 마이너스 0.64%.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독일 0.1% 플러스. 독일 시장이 그렇게 좋아요. 프랑스가 플러스 0.2%. 유럽 시장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아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3%.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0.37%.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하다가 다시 모양이 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쉬었지만 오늘 이제 시간 외에서는 지금 종목들이 미국 시장이요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살짝 이렇게 플러스가 났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 외에서 0.6%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애플, 엔비디아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고개를 좀 숙인 그런 모습이죠. 겨우 이렇게 21선에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로 이렇게 빠지는 걸로 봐서 오늘 밤 주가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그 나스닥 100 선물 지수를 보면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로 봤을 때도 오늘 밤 미국 시장을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종목별로 봤을 때도 약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물 지수라든가 또 시간 외 호가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빠진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 좀 이제 관심을 들 만한 그 업종이요. 업종이라기보다는 오늘 지주사들,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SK, CJ, LG 뭐 이런 것들이 전체가 이렇게 같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동반 매수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나라 대표 지주사들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다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한 13만 주, 기관도 한 13만 주 샀죠. LS 같은 경우도 5만 주, 2만 주, LG가 5만 주, 13만 주.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쌍끌이를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래프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더구나 정부가 최근 들어서 주주 환원 관련해서 밸류업 이 관련해서 상당히 정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산다고 그러면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이 이렇게 그래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좀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났지 주가는 별로 오른 거 없죠. SK 이렇습니다. 거의 못 올랐죠. LS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 그래도 한화는 그래도 조금 올라 있는 상태고요. HD 현대, 코오롱, LG는 오늘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봉이 길쭉하게 났는데요. 전체 그 주가로 보면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GS, 두산, CJ. 제가 방금 그래프만 보여드렸는데요. 다들 비슷합니다. 주가가 거의 못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정책 제시하고 또 정책 의지를 드러냈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다가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주가도 뭐 많게는 한 6%, 적게는 한 2, 3%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그 자산주, 지주사 관련 대표 종목이 삼성물산이라고 할 수 있죠. 증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요. 종목을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 대부분이요. 삼성물산을 골라가지고 옵니다.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제일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게 한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도 전혀 선입견 없이 종목을 고른다고 그러면 삼성물산들을 많이 골라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기업 내용이 워낙에 좋은데 주가는 안 올랐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을 예를 들면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한 34%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열사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프리미엄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죠. 이재용 회장이 34%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면서 이재용 회장이 감옥살이까지 했죠. 근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34%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생명을 44%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한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서 꼭지를 보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삼성물산 기업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신입사원들이 왜 이 종목을 항상 제1순위로 이렇게 꼽아오는지를 이렇게 보면요. 먼저 본업에서도 뭐 건설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죠. 영업이익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 금년에 영업이익만 한 3조가 넘습니다. 매출액이 한 42조 정도 되고요. 또 성장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분 가치도 좋지만 이렇게 본업에서도 영업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만한데 이렇게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유보율 이렇게 보시면 19만 3,223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이렇게 말이 필요 없는 수치죠. 유보율이라는 게 납입 자본금 대비했을 때 잉여금 얘기하는 거죠. 자본 잉여금도 있을 거고요. 사업을 해서 벌어놓은 돈도 있을 거고 돈을 이렇게 많이 축적해 있다 이런 얘기죠. 아마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에서 떨어지는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가장 알짜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데 자산 가치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주주 환원이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들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은 살이 퉁퉁 쪄 있지만 이게 주주들에게 아직 환원이 좀 덜 돼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죠. 나머지 종목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삼성물산하고 50보 100보들입니다. 다들 유보율이 높고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들인데 주가는 그래도 삼성물산은 그런대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최근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삼성물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에 별로 이렇게 거래량이나 또는 주가나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끌다가요. 그동안에 밸류업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이렇게 언급을 하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주가가 반응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6% 올라줬고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기관 외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 유입을 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요.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정책 의지를 많이 드러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좀 주목할 게요. 12월까지 ETF 이쪽 그러니까 지주사들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해서 ETF가 출시가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돈들이 이쪽으로 좀 모아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한 매수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삼성물산도 그렇고 방금 제가 시작하면서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아직 오른 게 없거든요. 말만 요란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반응했던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국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단발로 끝날지 연말까지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대에 들어간다 그러면 손해 날 일은 없을 것 같다. 전체 시장이 이렇게 주저앉는다 그러면 물론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정도 시장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요. ETF가 이렇게 출시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쪽 지주사들 이런 쪽으로도 조금 기대를 해도 되겠다. 가격 면에서 못 올라 있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면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좀 제가 앞으로 꾸준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장중에 3.4%까지 갔다가 종가는 한 80원 플러스가 났는데요. 전체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을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롯데관광개발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 3년 적자가 났다가 금년에는 당초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했다가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니까 700억을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는 8월 달까지 따졌을 때요. 금년에 1924억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120% 좋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로 봤을 때 적자니까 이렇게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락은 좀 저지가 됐지만 흑자 예상됐던 이런 호재가 전혀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있다가 더구나 최근에 이렇게 장 전체가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예전 가격 정도밖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좀 들어가기에 부담 없는 그런 가격이다. 카지노 쪽이 특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호텔 쪽도 그에 못지않게 최근에 매출액이 상당히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은 실적 좋아지는 요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이제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좀 반등은 했지만 많이 빠진 거가 회복되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현대로템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최근 한 10여일은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요 장중에 한 6.3%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는 한 400원 플러스니까 좀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전체 그 시장 분위기를 좀 따라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현대로템은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거 보면 추세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또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여전히 주가를 높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지금 3분기 실적만 이렇게 내놓은 걸 보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8%,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한 207억 대단히 좋은 거죠. 이렇게 그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그 예상을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폴란드양 케이트 전차 매출이 이제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3분기부터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약간 조정은 받고 있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그 뉴스 하나 보니까요. 현대로템 관련해서 폴란드 그 방산 전시회 MSPO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이게 이제 동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라고 그러는데요. 35개국이 참가하는 굉장히 큰 행사라고 그럽니다. 요것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 또 우리 그 현대로템도 그렇지만 뭐 한화도 마찬가지고요. 호재가 또 터져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그 기간 동안 뉴스들을 좀 잘 봐야 될 텐데 현대로템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아마 6%까지 갔다가 종가에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요 기간 동안에는 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더라도 팔지 말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존비주원도 오늘 장중에 5.5% 올랐다가요. 종가는 마이너스 800원이니까 크게 밀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지신 분들은 오늘 실망이 컸을 텐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길게 보고 연말까지 한번 버티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요 근래 며칠 동안 아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종가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행히 그 IBK 투자증권에서요. 더존비전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제목을 명실상부한 AI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달아놨고요. 목표가를 72,000원 지시해 놨습니다.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지금 이제 59,000원까지 6만원이 오늘 깨졌는데요. 6만원, 7만원, 8만원 요때 그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그때 많이 물리신 분들이 그동안에 매물 소화를 좀 했기 때문에요. 수급에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졌다. 다만 전체 시장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다 싶고요. 또 최근에는 신용으로 해서 이렇게 단타하시는 분들이 더존비전에 이렇게 많이 유입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 탄력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이제 연말까지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물론 3분기, 4분기 굉장히 크게 지금 기대할 만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더존비전이 재미가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성장성 면에서 국내에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그렇게 뚜렷한 그런 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금년 들어와서 지금 신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AI도 그렇고 인터넷 은행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게 한 2만 원대에서부터 7만 8천 원까지 한 근한 서너 배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상승세가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고 그래서요. 팔지 마시고 한 연말까지는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도 연말까지는 좀 구체안이 나올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견뎌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SPG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근한 1년간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제 로봇 부품 납품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굉장히 큰 호재인데 주가에는 좀 반영이 좀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SPG를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로봇주들이 한번 또 반등하면요 야무진 맛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요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 지금 한 30-4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익 실현하고 다시 요 21선에서 매수해 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보니까 21선 다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 높게 파셨다고 그러면 고점에 파셨다고 그러면 요 21선 살짝 무너지거나 이럴 때 다시 이렇게 좀 들어가 봐도 되는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공약 1호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IRA 법안 이거 폐기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S 윈드나 이런 쪽은 굉장히 주가에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가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주들이 다 그런 분위기지만 CS 윈드는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요. 실적이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1,000억 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외 투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CS 윈드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두드러진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더라도 저는 굳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닥권에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일부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또 밑에서 다시 사가지고 11월 미국 대선 바로 직전까지 좀 가지고 가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S 윈드도 꾸준히 좀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체감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 또 배터리까지 양쪽이 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지주사만 아주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하루 쉬었죠. 그랬다가 오늘 시간 외에서 전 종목이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오른 종목들이 별로 없었고요. 특히 나스닥 100 선물이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0.07인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보다는 살짝 돌아서긴 했지만요. 어쨌든 선물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상당히 강세를 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오늘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또 내일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종목 관련해서는요. 지주사가 그동안에 말만 굉장히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오늘 처음으로 강하게 매수 우회하면서요. 처음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들 제가 삼성물산, SK, CJ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꼭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가가 거의 못 올라 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준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ETF가 이제 연말까지 한 2개 정도 형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수급까지 받쳐준다고 그러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다리면 뭐 손이 날 주식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오늘 처음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좀 관찰해 보자.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